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내신 공부하랴, 학생부 비교과에 들어가는 과제하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란 학생부에 반영되는 과목별 세특 과제 또는 수행평가 또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 창체후 과제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부모님 때와 지금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입시 환경의 차이가 바로 이 내신과 학생부 비교과 관리를 병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도 해주시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부에 반영되는 비교과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조언을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실제 하지민 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하셨고 우리 자녀분들에 대한 그런 학습 관리도 정말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비교과만큼은 참 잘 모르겠다. 너무 좀 막막하다. 이런 좀 답답함 때문에 의뢰를 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자,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 그러면 여쭤보면 어떨까? 자, 근데 이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부모님 때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장이 비슷합니다. 교과는 사실 이제 각 과목별 공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교과, 내신이나 수능 준비에 대한 어떤 도움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비교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으세요. 없다 보니까 이미 완성된 학생 자료에 대해서 수행평가의 관점에서는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대학이 원하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그런 평가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조언을 하거나 또는 소요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교과와 내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언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신과 학생부 과제를 병행해야 되는 학기 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가까이 교육 분야에 종사를 해오면서 여러 과목을 가르쳐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과목에 대한 좀 이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이거 학생부 비교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부 비교과를 잘했던 그런 전국의 초고수들의 사례를 몇 년간 찾아서 분석을 했고 또 그 중에서 또 뜻이 맞는 분들과 비교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신과 이 비교과를 같이 병행하는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K고딩들, 우리 안타까운 우리 고딩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영상은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하지민 교육연구소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원래 제가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컨텐츠를 겹치지 않게 보통 해왔거든요. 근데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로그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만 보시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또 블로그를 보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조금 더 조금 보기 편하게 블로그로 게시한 글을 유튜브화 해가지고 요즘에 좀 만들어 보려고 지난 영상부터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고 블로그 게시글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글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썸네일하고 같은 이미지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 글로 보셔도 되고 음성으로 듣고 싶다. 사실 음성으로 듣는 게 더 이해가 더 잘 되긴 하죠. 그래서 음성으로 듣고 싶은 분들은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비교과를 잘 챙기면서도 내신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바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 큰 틀에서 우리 일정 조절을 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절하냐면 학생부용 이 비교과 과제를 하는 시기와 내신에 집중하는 시기를 조금 나눠야 됩니다. 둘 다 잘하려면 그렇게 나눠서 그 시기별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용 비교과 과제는 학교에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3월부터 1학기로 따지면 3월부터 또는 이제 5월 이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학생부 비교과 과제는 적어도 내신 시작 2, 3주 전에는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가 예를 들면 5월 첫째 주다. 그러면 학생부 비교과는 그러니까 대부분 요 시기에 나오는 비교과가 각 과목별 수행평가 과제 또는 그 생기부에 반영되는 뭐 발표 과제 또는 가끔씩은 이제 동아리 같은 이제 창체 과제들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요. 3월 초에서 늦어도 4월 첫째 주까지는 일단은 중간고사 기간 전에, 그러니까 집중 대비 기간 전에 좀 미리 나온 과제들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사실 3월까지는 비교과 과제를 끝내는 게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4월 달에 한 달 동안 내신 대비 집중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학교 일정을 보면은 그게 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 제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미리 공지가 되면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공지가 미리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7월 첫째 주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비교과 과제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6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면 보통 최소한 내신 시작 한 2, 3주 전에는 비교과 과제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제가 언제 나오고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것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고 또 과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말고사의 경우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다 보니까 특히 이제 2학기 넘어갔을 때 기말고사 기간에는 이 성실한 학생들도 가끔 미리 한다고 해도 과제가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늦어도 진짜 시험 2주 전까지는 끝내고 내신 대비에 나머지 기간을 올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미리 좀 해줘도 이게 지금 성실하게 잘 지키는 학생도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 비교과 과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대부분 미룹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수업 마치고 대부분 이제 방과 후에 학원을 한두 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원 갔다가 또 학원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과제가 나오면 바로 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일단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수행평가 과제가 3월 중순에 공지가 된다고 칩시다. 근데 제출 일정을 보니까 한 달 뒤에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 달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한 2주 뒤에 수학 수행 평가가 나옵니다. 또 국어 수행 평가가 나옵니다. 또 동아리 과제도 공지 사항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 때 좀 몰아서 하는 학교들도 많긴 하던데 뭐 자율활동이나 뭐 진로활동 관련된 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어떤 경우 일주일 안에 해야 할 비교과 과제가 뭐 3, 4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뭐 개인적인 공부도 해야 되는데 방과 후에 너무 할 게 많아지니까 거의 뭐 과제를 뭐 포기하다시피 하는 학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가 수업하다가 선생님 저 수학 수행평가 주제를 뭘로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출이 언젠데? 그러면 내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미리
그 좀 자료 조사가 많이 필요한 과제들은 보통 미리 공지를 주시는데 애들이 미루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내신 2, 3주 전에는 내신에 완전 올인해야 돼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비교과를 공지가 나온 대로 미리미리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대응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일단 학교 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과제의 마감 일정을 빨리 정합니다. 보통 이제 잘하는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은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제 탐구형 수행평가 같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들이라 하더라도 한 3일 안에 끝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글쓰기도 잘 되고 자기 진로에 대한 배경 지식도 많고 이런 학생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감이 한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3일이나 일주일 안에 끝내고 학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나마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지가 되는 편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미리 좀 부지런하게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학생부 발표용 세특과제라든지 학기말 자기평가서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뭐 한 이틀? 이틀 준비하거나 뭐 그 다음날 바로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신데, 그러니까 이건 수행평가가 아니라 어떤 그 학교 이제 생기부에 반영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조금 좀 다양한 그 세특 자료를 제공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희망자면, 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준비해 오면, 그 발표 시간을 뭐 5분이나 10분 주고, 그리고 생기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갑작스럽게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평가서는 이제 생기부에 반영할 때 선생님들이 모든 것들을 학생들의 이제 개별적인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평가서를 받아서 그걸 이제 좀 아이들 기록에 좀 참고하시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 자료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걷어 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거의 자기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하루? 수업 시간에 바로 작성해서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루 정도 시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해요, 이 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갑작스럽게 일정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뭐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지, 뭐 요거 준비해야지 생각했다가 완전히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이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 보통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 기간을 평균 4주로 잡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제가 뭐 말은 그 시험 2, 3주 전에 비교과 과제 끝나고 시험 2주, 3주는 완전 시험에 올인하세요라는 뜻을 뭐 시험 2, 3주 전까지는 비교과만 하고 내신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뜻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그러니까 국영수 이런 과목들은 항상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고 그 사회나 이런 과목들, 과학 같은 과목들도 평상시에 어느 정도 정리는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시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원들은 4주를 시험 대비 기간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과제를 주시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 학교 일정 비교과 과제 때문에 학생들이 4주를 온전히 시험 대비에 막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신을 잘 챙기고 싶다면 그 평상시에 주요 과목들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가 최소 2, 3주 전에는 제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2, 3주 전에 비교과 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 그러니까 최소 시험 2, 3주 전에는 비교과 수행평가든 뭐든 비교과 과제하느라 시간을 뺏기면 내신에 분명히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 2, 3주 전에는 완전 내신 대비에 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의 교과 역량에 따라서,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세부적인 과목별 공부 시간, 소요 시간은 차이가 있을 거고, 학교마다 비교과에 대한 양과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 할 때는 이런 점을 개인적인 상황을 다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신 시험이 임박했을 때 이 시험 2, 3주 전에도 내신 대비에 몰입하지 못하고 뭐 수행평가 과제를 하고 뭐 동아리 과제를 하고 다 미리 해놨으면 되는 건데 그 미리 하지 않고 미뤘다가 그런 비교과 과제를 급하게 하느라 시험 1, 2주 전에 내신 공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1, 2주 전에 비교과 과제에 급하게 나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비교과 과제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비교과 과제는 제대로 하겠어요? 급하게 하는데. 비교과는 비교과 과대로 신경 못 쓰고 내신은 내신대로 시험 신경을 못 쓴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비교과 수준을 일단은 높이고 싶고 내신도 잘 치고 싶다면 일단 이 주기를 관리할 때 시험 2, 3주 전에는 무조건 시험 2, 3주 전부터 내신 2, 3주 전부터 무조건 내신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 앞에 비교과를 다 끝내버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고 또 고등학교 내신도 잘 안 나오는데 또 비교과만 또 잘하는 것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는 내신으로 둬야 돼요. 급한 건 일단 내신을 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비교과 과제를 신경을 쓰는데 이 비교과도 우선 신경 쓸 때는 수행평가에서 만점 받는 그 수준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만점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때문에 그 평가 요소를 감안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만점이 입학사정관이 요구하는 비교과 평가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평가 만점 받는다고 해서 생기부가 좋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평가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그 생기부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시고 좀 학생부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싶다. 비교과 수준을 많이 높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수준 이상으로 해서 대학이 원하는 평가 요소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이 비교과도 신경 쓰는데 시간 소모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 내신 기간에 내신 2, 3주 전에 비교과를 하느라 이것도 저것도 집중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시간 소모가 많이 되는 비교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로 역량을 높여주거나 좀 탐구 능력을 좀 돋보이게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은 학기 중보다는 방학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그 진로 역량과 탐구력을 좀 돋보이는 과제들은 문헌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 뭐 책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조금 이해가 가능한 친구들은 논문도 좀 찾아봐야 되고, 신문 기사라든지 통계 자료들 이런 거 좀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폭넓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죠. 또 현장 조사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소모가 많이 되는 과제의 경우에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학생들이 자기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 계열 정도는 좀 나온 학생들인 경우일 거고 그렇다면 관련 도서나 논문을 미리 방학 때 좀 읽고 정리를 해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창의적이고 좀 독창적인 자신의 탐구 과제나 진로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료를 보고 자기 입장을 충분히 좀 생각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그런 생기부가 나옵니다. 방학 때 미리 해두면 그만큼
좀 생각할 여유도 생기고 한데 학기 중엔 이거를 다 뭐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학교 과제도 해야 되고 정신없을 때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방학 때 좀 미리 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학 때 해두면 그만큼 학기 중에 내신 공부할 시간이 더 확보된다는 걸 확연히 느끼실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조언을 학생들한테 미리 이렇게 좀 해주면 처음에는 방학인데 겨울방학인데 내가 꼭 이렇게 뭐 어떤 책을 읽고 논문을 찾아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학기를 딱 겪어보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미리 해두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창체 과제 하느라 바쁜데 저는 미리 해놔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미리 읽어둔 책으로 수행평가 도서 과제에 끼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활용할 수 있고 미리 읽어둔 신문 기사나 논문으로 뭐 동아리 탐구 주제를 정한다거나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최상위권 학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거나 교과 준비가 좀 충분하다. 그러니까 심화나 선행이 충분하다. 이런 학생들은 이런 탐구형 글쓰기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쓰기라는 게 지금 우리 과제들이 전부 다 글쓰기잖아요. 읽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정확도와 속도가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정확도와 속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평상시에 해놔야 돼요. 평상시에. 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미리 좀 독서 시키고요. 책 읽는 거 많이 시키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내가 왜 그쪽을 희망하는지, 앞으로 그 분야가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자기는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중학교 때부터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겨울방학 때는 뭐 중학교 때도 이제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그런 어, 책 읽고 독후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탐구형 과제도 연습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가 충분히 준비가 된 친구들은 요 단계까지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면 시켜보면 확실히 속도가 늡니다, 애들이. 처음에 오래 걸리는데 뭐 자료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글 쓰는데도 오래 걸리고 처음에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는 친구들, 교과가 미리 좀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이런 평상시에 책을 읽고 끝내지 말고, 자기가 좀 독후감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본다던가, 그 글쓰기를 좀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들이 뭐 논술 학원이다, 뭐 그런 어디든 이제 뭐 독서 관련 학원들 보내셔서 강제로 읽고 뭐 쓰고 이런 걸 시키세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 뭐 그러다가 중학교 딱 오면은 애들이 독서량이 확 줄고 글쓰기 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시작하고 하면 이제 더더군다나 이런 과제들이 많이 중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는 그 어떤 나라에서든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어, 교육의 요소고 평가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아이들이 중학교 때 단절됐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걸 하려니까 이제 솔직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준비를 좀 연습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자기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전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진로를 뭘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로를 못 정하니까 선택 과목도 못 정하고 막 우왕좌왕한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미리 중학교 때 충분히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게 뭘 알아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스스로 책도 읽고 검색도 해보고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생각도 좀 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러면 대학에 가서는 뭘 공부하는지 그럼 내가 그 이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를 한 친구들은 바로 속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계기를 만드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주기, 언제 무엇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주기, 일정 관리 이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남아있는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좀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